우리가 몸빵으로 돈을 버는 근로소득이 아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나 밥을 먹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수익이 들어오는 현금 흐름, 패시브 인컴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본소득이 제로라면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 꼭 보셔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월세 투자를 하는 뻔한 투자가 아닌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금리가 10%로 올라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는 대출 없이 월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들에게 이 세상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임의 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현금 흐름이 확보되면 실패를 해도 아무런 데미지가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계속 종잣돈이 채워지죠. 액티브 인컴은 물통, 패시브 인컴을 파이프라인으로 비유합니다. 직업에 따라서 물통의 크기가 다르지만 큰 물통을 가진 사람도 작은 물통을 가진 사람도 물을 가져오려면 계속 물통을 날라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은퇴, 질병, 상해, 과로 등으로 더 이상 물통을 들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 사이클을 보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자영업으로 뛰어듭니다. 직원이 갑작스럽게 그만두기라도 하면 직원을 구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만 아는 고충이죠. 석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하루 15시간씩 일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이고 나발이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 잠자는 시간조차 줄여가며 일을 해야 하는 게 자영업자입니다. 모든 것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출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증을 금방 느낍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찾죠. 그렇게 매출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하락장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이 자영업 하나라면 인생 역시 그때부터 하락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라이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날립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확한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5년 생존 확률은 20%입니다. 생존 확률일 뿐 나머지 80%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확실하게 하고서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면서 사업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월 1000만원을 만들면 매달 아파트를 하나씩 살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은 상가를 사 모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사업을 도전해 볼 수도 있어요. 주식 비트코인이 개박살 났어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죠. 일을 직접 하지 않고도 자는 동안 나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형식에 따라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 두 번째 사업, 세 번째 부동산, 네 번째 주식,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1번 컨텐츠,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에서 나오는 컨텐츠 수익입니다. 해본 사람만 알겠지만 처음에는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 놓은 컨텐츠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줍니다. 두 번째 사업, 직접 사업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러 출근을 하는 한 그것은 패시브 인컴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자영업은 그래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동산, 가장 안정적이고 난이도가 쉽습니다. 실패 리스크가 적고 월세로 세팅해두면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또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주식, 비트코인. 사람마다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제일 쉽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분석도 안되고 등락이 너무 심해서 심리적으로는 멘탈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가장 높기 때문에 시드를 많이 넣은 만큼 리스크도 크지만 수익 또한 큽니다. 이 중에서 자본금이 들어가지 않는 컨텐츠는 무조건 시작하세요. 여기에 사업을 연결시키면 그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요즘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버는지 잘 연구하시고 벤치마킹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난이도가 가장 쉬운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용 부동산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임대 수익을 만드는 방법.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이 막혀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월세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비규제 지역과 상업용 부동산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굳이 어려운 길로 뚫고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쉬운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만 쫓아오세요. 기본 메커니즘은 매입가 1억, 대출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플러스 임대 보증금, 나머지는 내 자본금을 투입하는 겁니다.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
레버리지자를 내고 나머지는 임대 수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물건들을 늘려서 현금 흐름을 키워나갑니다. 특히 경매가 대출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매로 매입을 하면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실투금을 줄일 수 있어요. 저도 경매를 시작해서 1년 만에 월세 1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물건 5개에 들어간 비용은 총 2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대출 이자를 내고 임대 수익 1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출이 완화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월세 세팅 게이트가 열리게 되면 전쟁터에 무기를 들고 나가냐 맨몸으로 출전하냐 그 차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출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 지금 같은 시기가 가장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기존의 전세로 들어있는 물건을 반전세로 돌리면서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수익화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가 많이 올랐고 금리 인상으로 사람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 1천만원의 전세가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전세 시세는 1억 정도 올라서 3억 1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똑같이 2억 1천만원으로 월세 40만원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췄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떨어진다? 이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경매로 월세 세팅 수익률이 20%입니다. 금리가 올라도 수익이 나오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어쨌건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전세 보증금에 월세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출이 없어. 그럼 금리가 10%가 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존 물건을 대출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물건을 10개 해두었다면 월세가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월세가 40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투수가 마구를 던져도 타석에 들어가는 마음가짐부터가 바뀝니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안 좋은 볼은 그냥 치지 않고 넘길 수도 있고 내가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올라가면 아무리 안 좋은 볼도 홈런을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학창시절에 싸움을 할 때 내가 저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순간 이미 진 거예요. 쫄면 지는 겁니다. 쫄면은 분식집에나 있는 거예요. 됐고, 암튼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를 호랑이 눈깔로 기선제압을 하지 못하면 이길 확률이 떨어집니다. 부동산은 상승장의 파도를 한번 타면 자산을 키워주는 동시에 현금 흐름 또한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스턴트 같은 수익을 기대합니다. 이미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털도 안 뽑고 먹을 생각 하지 마세요. 탐욕에 빠진 돼지가 가장 먼저 잡아먹힙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게임이에요. 현금흐름 월세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40만원이라는 돈은 1억 2천만원 정도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돈입니다. 현금흐름이 많을수록 레버리지의 범위가 커집니다. 지금 이 구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이 쪘음에도 다이어트를 하지 않거나 나쁜 습관을 가졌음에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오만함과 게으름의 결과물입니다. 가난이 질병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승리의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며 돈을 적게 버는 사람, 일을 적게 하고도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실 겁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하나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